안녕하세요. 미디어기술 콘텐츠학과 김민훈입니다. 제가 이번 글로컬 문화 스토리텔링 학술제에 출품한 작품은 스토리텔링 구성 연습 수업에서 진행했던 저는 살인자를 지지합니다의 트리트먼트입니다. 목차는 첫 번째 기획 의도 및 매체, 두 번째 캐릭터, 세 번째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로그라인을 말씀드리면 대선 D-30, 아버지의 죽음과 얽혀있는 대선 후보의 비밀을 밝혀내려는 청년당원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기획 의도입니다. 기획 의도는 정치 추리물의 장르적 특성이 가진 심리전, 두뇌 싸움 등의 요소를 살려 독자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알 수 있었듯이 정치권에서 청년층의 입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연사들의 연설이 승패를 좌우하는 요인 중 하나로 뽑히기도 했는데요. 이 작품은 만약 주인공이 유세 연설을 앞둔 청년 당원이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상상에서 탄생했습니다. 같은 정당, 같은 선거 캠프를 공유하면서 가장 최상단과 최하단에 위치한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 둘을 더욱 대비시키고 상황적 아이러니와 서스펜스를 부각하면서 독자들에게 신선한 몰입을 선사합니다. 매체는 드라마 또는 소설로 드라마의 경우 12부작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소개입니다. 최윤성 24살 남자 대학생입니다. 5년 전 아버지 최기현이 다니던 신문사에서 부당한 이유로 해고당한 이후로 그의 인생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다정했던 아버지는 윤성을 철저히 무관심하게 대하고 그래서 윤성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와 아버지와 연을 끊은 채로 살고 있습니다. 다른 가족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윤성은 무뚝뚝하고 차가운 성격이 돼버렸습니다. 학창시절 친했던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겼으며 대학에 입학해서도 자발적 아싸로 지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정치인들은 전부 쓰레기다 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과 정치부 기자 아버지의 밑에서 자란 환경이 자연스럽게 그를 정치에 입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윤성은 현재 여당이자 유력 당선 후보인 정창규가 속한 행복당의 청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 뒤에 있을 길거리 유세 청년연사로 선발되어 정창규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다음은 이다현 26살 여자 신입 기자 캐릭터입니다. 열정 많은 신입 명실일보의 사회부 기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아 이 세상 모든 비밀을 알아내겠다는 꿈을 가지고 기자가 되었습니다. 병적으로 궁금한 걸 참지 못하는 성격이고 이러한 성향 때문에 그리고 궁금해가 말버릇입니다. 신입이기 때문에 아직 눈치를 보고 있지만 빨리 뭔가 큰 사건을 맡아서 자신이 활약하는 상상을 즐겨합니다. 선배 김도훈의 지시에 따라 다현과 윤성은 같이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하고 조금씩 사건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지만 이미 머릿속에는 사건의 진실을 알아내겠다는 집념밖에 남지 않은 다현은 오히려 더 무모하게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정창규입니다. 정창규는 62살 남자 대선 후보로서 전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유력한 대선 후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매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영화배우처럼 중후한 멋의 외모를 갖췄습니다. 서울시장 시절 시행하는 정책마다 모두 호평을 받으면서 재선에 성공한 경험이 있고 다가오는 대선 지지율이 60%를 넘길 정도로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대항한 사람들을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것에 대해 희열을 느끼는 성격입니다. 다음은 김도훈입니다. 김도훈은 42살 남자 기자로서 윤성의 아버지 최기현의 후배, 정치부에서 현재 사회부로 부서를 옮겼습니다. 윤성의 어릴 적 삼촌이라고 부르며 자주 시간을 보냈고 최기현의 장례식장에서 최윤성의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며 그에게 후배 기자인 다현을 소개시켜줍니다. 정이 많은 성격입니다. 문성우는 정창규의 최측근 의원이자 대선 캠프 수석 대변인입니다. 항상 완벽함을 쫓는 완벽주의자고 효율성과 능률을 굉장히 따지는 성격입니다. 항상 모든 수를 계산하는 치밀함을 가지고 있고 안경을 쓰고 있으며 얼굴에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편입니다. 나머지 캐릭터들은 인물 관계도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주인공인 최윤성이 있고 그와 적대적인 정창규가 있습니다. 정창규 세력의 주요 인물로는 수석 대변인인 문성훈, 보좌관인 이대영, 그의 측근인 김준환 의원 등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의 딸인 정윤아가 있습니다. 최윤성과 협력하는 관계는 명실일보 신입 기자인 이다현, 최윤성의 아버지 최기현의 동료이자 이다현의 선배인 김도훈, 이다현과 동기이자 라이벌인 이주우가 있습니다. 또 오태주는 자유당 대선 후보로서 최윤성과 협력하고 경찰총장 출신인 박미연 후보 역시 협력관계에 있습니다. 박미연 세력 중 주요 인물로는 서울중앙지검 부장판사 김기현이 있습니다. 유소민은 심리상담가로서 최윤성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캐릭터들을 다 알아봤고 스토리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분량이 많아 서브플롯, 자세한 설정 등은 생략하고 큰 흐름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화입니다. 윤성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 행복당에서 진행한 청년 정치인 양성 프로젝트를 1등으로 수료하여 정창규 대선 후보의 길거리 유세에서 청년 연사로 나설 기회를 얻고 정창규와 직접 만나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날 밤 윤성에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전화가 옵니다. 윤성은 아버지의 집에서 정창규는 살인자다라고 써져 있는 노트를 발견하게 되고 유품 중에 핸드폰과 취재 수첩이 없었음을 깨닫고 이상함을 느낍니다. 이화입니다. 윤성은 핸드폰과 수첩을 찾으러 다녔지만 별 소득이 없었고 현 상황과 노트를 통해 아버지가 정창규의 비밀을 캐다가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다음날 장례식장에서 도훈을 만나고 옛날 얘기를 하며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떠오른 윤성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심리상담가 유소민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자신과 가족을 버린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사건을 조사하기로 하고 이도훈에게 기다연이라는 기자를 소개받게 됩니다. 3화 다시 만난 정창규와 윤성. 사실 정창규는 첫 만남 이후 윤성을 조사하다가 윤성이 최기현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최기현이 죽은 다음 날이었고 현재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윤성의 태도를 보고 그는 안심합니다. 윤성과 다현은 노트에 적혀있던 클럽 A가 정창규의 딸 정윤아의 소유임을 알아내고 클럽 A로 잠입하게 됩니다. 결국 다현의 기지로 마약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겨우겨우 도망쳐 나오는 데 성공합니다. 클럽 A의 바지 사장인 김유성은 아버지의 대선 때문에 예민한 정윤아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두려워 다른 사람들의 입단속을 시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이 정윤아에게 모든 일을 실토하고 정윤아는 윤성과 다현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주말이 지나고 윤성은 길거리에서 트럭에 올라 첫 번째 유서 연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연설은 언론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신임을 얻은 윤성은 그날 밤 참모진 술자리까지 초대받습니다. 5화 정윤아는 자신이 조사하던 남자가 아버지의 선거 유세에 나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도훈은 단독 조사 끝에 정창규가 최규현을 살해한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되고 윤성을 배신합니다. 하지만 다현이 도훈의 전화 내용을 엿듣게 되고 이 사실을 윤성에게 전합니다. 윤성은 충격을 받고 다현은 도훈을 찾아가 그를 설득하고 도훈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중 스파이가 돼주기로 합니다. 6화 윤성과 다현은 도훈의 조사 내용을 통해 5년 전 이동호가 클럽 A를 취재하던 중 GA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사망했으며 당시 정창규와 GA그룹 회장 안종현의 유착관계가 있었음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 사건에 대해 기사를 썼던 이찬호 기자와 다현의 동기 중 GA 장학생 출신인 이주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어 당시 이동호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를 조사하던 중 그의 전 배우자가 유소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7화 이지우는 GA 장학생 출신이자 백도일보 사회부 부장인 김태성과 만나 사건의 전말을 녹취합니다. 윤성과 다현은 유소민을 통해 그의 전남편인 김기우 의사가 상부의 지시로 이동호를 의료사고로 위장해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한 그들은 자유당 대선 후보인 오태주를 찾아가고 오태주를 통해 정윤아의 마약 의혹을 제기합니다. 8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윤성은 차례대로 이동호 사건을 폭로할 계획이었지만 먼저 선수를 친 정창규에 의해 오태주의 비리가 드러나게 되고 상황이 반전되며 동시에 이다현이 불법 취재 혐의로 체포되기에 이릅니다. 9화 오태주가 아웃되고 윤성은 검찰총장 출신 대선 후보인 박미영과 접촉합니다. 한편 도훈은 이중 스파이라는 사실을 들키게 되고 정창규 측에서 김도훈을 인질로 잡아 윤성을 부릅니다. 하지만 윤성의 기지를 발휘해 함께 탈출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10화 윤성은 박면이 소개해준 김경인 부장검사와 함께 아버지 최기현의 사고에 대해 조사합니다. 다현이 석방되고 일행은 본격적으로 언론 포위를 하던 중 댓글 조작 정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창규의 보좌관인 이대영이 단독 범행임을 자수하며 꼬리를 자르고 그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택에서 자살한 채로 발견됩니다. 그의 유서에는 검찰의 강압 수사와 거짓 진술을 하도록 협박받았다는 내용이 써져 있었습니다. 11화 이 사건은 다시 정창규의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다현, 도훈, 지우는 팀을 결성해 최종 폭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윤성은 진실을 알기 위해 이대영의 장례식에 찾아갑니다. 그의 어머니도 아들의 죽음에 의문이 있었으며 윤성에게 진실을 밝혀달라는 말을 전합니다. 명실일보 윗선에서는 다현팀을 압박하고 결국 다현팀은 명실일보를 나가 일전에 도움을 받았던 이찬호 기자를 찾아갑니다. 12화 사전투표 일주일 전 일행은 최종 기사를 언론에 공개합니다. 윤성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폭로합니다. 정창규는 패배를 직감하고 미리 준비한 밀항 계획을 실행하지만 앞선 전화통화에서 밀항을 눈치챈 윤성이 그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대선은 박미연의 승리로 끝이 나고 정창규 일행은 모두 징역을 살게 됩니다. 재판이 끝나고 정창규의 자택에서 발견되었던 최기현의 수첩이 윤성에게 돌아옵니다. 그 안에는 아들에 대한 진심이 담긴 편지가 있었고 윤성 일행은 마무리 파티를 하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상으로 저는 살인자를 지지합니다 트리트먼트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